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you'll be a shooting star, I'll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Every single day was better. 자, 오늘은 돈 얘기를 해볼 시간이죠.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이제 여행을 하면서 한 잔 마시면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뭐야? 맥모닝. 일단은 맥모닝 먼저 하고 진짜 맛있다. 여보, 근데 우리가 은퇴를 하고 1년 2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 자금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망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 많거든? 왜냐면 또 내가 또 오지에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걱정 인형이잖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래요? 전혀 없다 그냥. 전혀 어쨌든 없어요? 우리가 파이어족 부부로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 정산을 해본 결과 저희 생각보다 돈을 되게 적게 썼고 돈을 많이 쓴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말씀드린 저는 돈을 쓰는 게 스트레스인 사람이라 결국 계획 내로 들어왔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되게 작은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오히려 이제 앞으로 동남아에 갈 거잖아요. 그쵸. 동남아 갈 거니까 더 아마 비용은 줄어들 거야. 그래? 동남아 가면은 왜냐면 지금 숙박비가 제일 큰 부분인데 지금 동남아 쪽 숙박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뭐 보통 한 7, 80만 원 언더로 끊기더라고. 그럼 한 조지아 수준이네요? 조지아보다 좀 더 비싸지니까. 조금. 근데 대신에 건물이 훨씬 좋지. 수영장 딸려있고 헬스장 그치. 딸려있고.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동남아 1년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동남아에서의 생활은 한 달 생활비가 2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조지아에서 딱 거의 100만 원 조금 넘게 썼잖아. 근데 그쵸. 거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면 뭐 많이 써도 한 150? 130, 40? 그러면 괜찮다. 저희는 동남아 가서도 버스를 타고 다닐 거기 때문에 길 같은 거 안 타고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닐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저번 시간 저희가 그 유럽 생활 1년 정산 영상을 찍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한 맞아, 루프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지 돈이 안 떨어지고 난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어떻게 돈이 안 떨어지지? 계속 이렇게 소비를 하는데? 오늘 결국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세하게 네. 뭐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고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들 근데 사실 저번에 파이족 2탄에서 했던 얘기랑 네. 큰 차이 없어요. 그때는 다만 내가 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아. 나머지 철학적인 거 많이 말했을 뿐이고 아. 오늘은 그 투자하고 있다를 쓸데없이 길게 늘려서 말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너무 애매모호하게 말한 게 아닌가. 아니 그건 스스로 계산할 문제지. 왜냐면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본인의 투자 방식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식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한테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건 나의 방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정도로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이 영상보다 저희가 전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파이족 2탄. 아, 네네네. 파이어족을 진짜로 본인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 영상보다 이 전 영상이 훨씬 중요한 내용이고 오히려 이 영상은 남이 어떻게 하나 남이 얼마를 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파이어족의 기본은 남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비교를 하게 될 거고 오히려 파이어족을 하는데 타격이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전 영상부터 반드시 이 위에 여기 보고 오시고 나는 2탄 그 파이어즈 2탄 내용이 좀 좋긴 했어. 좀 나의 뭐랄까 이거를 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말을 해줄 건가요? 그렇고 제 기준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처럼 1년에 3천만 원을 썼어요. 그쵸. 1년에 3천만 원을 쓰면서 여행을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 3억에서 많으면 7억 5천 정도 그 정도가 있으면 일단 무한으로 지금 이런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3억에서 7억 5천은 좀 갭이 큰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투자 방식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아. 그걸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응.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행을 가기 전에는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도 이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할까 응. 예기치 못한 데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응. 1년 정도 이제 좀 여행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쌓았잖아요. 네네. 쌓고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현실성이 충분히 있고 사실 정말 맘만 먹으면은 2억? 2억? 2억 언더로도 둘이서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다. 좀 물론 많이 불안정한 삶이긴 하겠지만 아 불안정하다고? 그렇지. 왜냐면 당연히 그치.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투자해야 될 테니까 아. 좀 불안정해지긴 하겠지만 어. 어쨌든 가능은 하다. 중간에 한국을 돌아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 여행 다니면서 대체 어떻게 돈을 버냐 뭐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한국에서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돈이 들어오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냥 일단 디지털 노마드들 그래 디지털 노마드. 뭐 프리랜서든 뭘 하든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블로그에 뭐 글 쓰고 뭐 책 쓰고 그치. 이러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얻는 금액들? 그리고 그런 거? 해외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회사를 안 가도 아, 되는 분들 맞아, 그런 맞아. 분들도 어쨌든 다 그치, 해외 그치. 다니면서 일이 가능하고 IT 쪽 분들은 그리고 아니면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트레이딩해서 전업 투자를 하는 분들 그리고 건물 월세를 받는데 이제 그런 월세 같은 것도 어쨌든 건물을 관리하려면은 이게 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물주고 임대사업자인데 그 임대사업을 전부 남한테 위임해 놓은 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리고 그냥 정말 소소하게 저희처럼 월세를 받는다거나 배당을 받는다거나 아니 뭐 이자를 받는다거나 그런 정말 소소한 것들 아니면은 저희도 지금 정말 이제 부자. 정말 부자는 뭐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도 이걸로 수익을 창출할 마음은 없었는데 창출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아, 그치, 뭐 여행 그치. 다니면서 유튜브 어느 정도 해서 수익 창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뭐 이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말 나중에도 한번 말하겠지만 진짜 쉬운 게 아니다. 정말 저도 모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그런 방법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저는 이제 전에 파이어족 영상을 지금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은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파이어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행복, 그건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절약, 그건 이제 방법이고 중요한 거? 중요한 가치? 안정성. 아, 저는 파이어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산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므로 좀 위험한 투자 있잖아요. 네. 이 위험 투자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 이런 건 모두 다 위험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손실이 1이라도 날 가능성이 있으면은 물론 모든 게 1일 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다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파이어족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유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남은 자산은 그러니까. 뭐라고? 어? 내 남은 자산은 나의 목숨이다. 그치 남은 목숨이다. 아, 저희가 파이어족이잖아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소득이 같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또 나의 목숨도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산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어. 가장 뼈아픈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저는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투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돈을 굴리고 있고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어요. 뭐 임대하는 주택의 종류나 임대 형태에 따라서 임대 수익률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매매가의 4% 정도 수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 그렇게 월세를 받고 있어요. 4% 정도 수준으로. 근데 이게 제가 저금리 기조일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라 지금은 좀 고금리 시대로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현 상황으로 보면 조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 게 지금은 정말 적금만 넣어도 5% 주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적금만 넣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현재는 뭐 신협이나 농협, 뭐 마을금고 이런 제2금융권 있잖아요.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5% 이상 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도 꽤 나오고 있으니까 뭐 5%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직 덜 찾아보신 거.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보험 상품? 아니야. 보험 상품 같은 거는 진짜 더 높아. 7, 8%까지 줘 요즘엔. 아 진짜? 근데 난 보험 가입하는 건 안 하고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지금 보통 들고 있는 게 2, 3년 전에 저금리 시대에 가입한 적금들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입하고 있는 거. 얼마인데요 이게? 이런 게 지금 이게 4.3%, 4.3? 이게 4.5%. 이렇게 엄청 지금 없네. 이 정도예요. 근데 물론 이런 가입 기간이 조금 길어요. 이런 거를 뭐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 모바일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서 충분히 예적금을 다시 가입하고 만기 환급금을 받고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아마 또 적금은 목돈을 못 넣잖아.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거예요. 보통 목돈은 예금으로 놓고 적금은 쌓아가는 금액이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예금은 금리가 낮고 적금은 항상 높아요. 그쵸. 예금이 2%면 적금은 3% 이상이야 보통. 그치. 이것도 잘 찾아보시면 적금을 예금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길어지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는 이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좀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각국 정부들이 좀 예상 범위를 너무 뛰어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무식하게 너무 돈을 뿌려댄 거야. 아니 물가가 물가가 지금 미쳤잖아요. 작년에 있잖아요. 그 월세만 해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뭐 한 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배로 200만 원. 똑같은 집이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태고.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야 이게. 뭐 보면은 일단 가장 중심축인 미국부터 맨날 연이어 물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터졌으니까 이런 예적금이나 뭐 월세 이런 게 그렇게 성공한 투자라고 볼 수 없기는 해요. 근데 그건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파이어족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투자가 실패했을 때도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무슨 해결책이요? 더 절약을 하면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면 됩니다. 물가가 2배로 올랐어? 2배로 졸라? 소비를 2배로 줄여. 끝. 그래 씁쓸하다. 그리고 제가 월세랑 적금 이 2가지 외에도 주식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배당주를 넣고 있는데 미국 배당주를 제가 안정적인 수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내 이 정도 자산은 반토막 나도 상관이 없다 라는 잉여 자금이 있으시면은 해도 괜찮아요. 이 돈은 잃어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거는 하고 저도 잉여 자금만 지금 미국 배당주를 좀 넣어놓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없어져도 난 뭐 크게 상관은 없는 돈이야. 정말? 안 되지. 절대 안 없어도 되지. 돼? 내 피 같은 돈. 그러면 나한테 줘. 아무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출채권 담보보증권이라고 그런 데 주로 투자하는 미국 배당주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신용도 낮은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이에요. 뭐요? 여전히 말이 어려운데 그냥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꾸준히 손실 전혀 없이 잘 받고 그래요? 있고 미국 거라고요 그게? 이게 현재 매년 12에서 13% 13%요? 근데 월 기준으로 1% 좀 넘게 나오는데 매 월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월마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일정량씩. 뭐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마세요. 저 왜 저한테 엇가신 적 있으세요? 테슬라를 그렇게 똥을 발라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에 사면 다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 배당주는 제 기준으로는 위험자산 정도는 아니라 극위험자산 언젠가 빼야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쏠쏠하긴 합니다. 배당금 따박따박 나오고 또 이 배당금이 은근히 커서 한 달 생활비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못 끊는군요. 그래서 못 끊고 있습니다. 끊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람들이 항상 이래. 좀 그래. 이 심리가 강해지면 도박까지 가는 거고. 그래. 너가 맨날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비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너도 잘 안 되지. 그럼 나도 항상 싸우지. 나도 항상 분투하지. 너 자신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나도 뭐 내가 득도를 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면서 워워워. 그리고 이제 이 외에 평소에 쓰는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 이제 큰 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비행기 같은 거 한 번에 비싼 거 끊을 때는 한 번에 뭐 200씩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그냥 보통 입출금 통장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하죠. 자율 입출금 통장이 뭐냐면 그냥 돈을 계속 넣었다 뺐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장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보통 1금융권은 이율을 거의 안 줘요. 맞아. 거기 뭐 0.1% 맞아. 이런 식으로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이용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 시대라 3%를 받고 있어요. 수시 입출금인데 그냥 3%를 줘. 그래? 예금 통장도 아니고 그냥 수시 입출금인데 1년 3%를 주는데 이게 월마다 돈이 들어와요. 이것도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을 넣으면은 1년에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25,000원이 들어오는데 세금 떼고 이제 15.4% 떼고 들어오는 거야. 1,000만 원 넣으면은 그래도 한 외식 한두 번 할 정도 돈은 나옵니다. 근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는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항상 마음이 좀 편해서 그 정도는 항상 넣어놓고 있고. 스벅 커피가 몇 잔이야? 그쵸. 스벅 커피가 몇 잔이야. 괜찮네. 그냥 넣어놓고만 있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뺄 수 있는데도 그 정도 넣으면 괜찮구만. 근데 나는 여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되게 그냥 은행원이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상품 같아? 설명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가 이게 그런가 그냥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데 정말 여보가 하고 있는 거를 시뮬레이션 같이 정말 실제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좀 저 같은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요. 그럼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억부터 7억 5천 사이면은 충분히 이렇게 1년에 3천 정도 써가면서 여행을 지속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일단 좀 장소로 옮기시죠. 2차 가시죠. 아, 2차요? 2차 맥모닝. 좋습니다. 갑시다. 짠! 저 뉴트리아들이 뛰어노는 강변의 바에 와서 아니 누티리아가 되게 귀엽기도 해. 근데 좀 징그러운데 귀엽기도 해. 발이 엄청 까맣더라. 물갈퀴도 있고. 날 그 수영을 건드렸다고. 배우시는구나. 나도. 어쨌든 송님 빨리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 궁금하다고요. 그래. 제가 그래서 어떻게 아까 하던 해야지.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시뮬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을 4%로 굴려 나오려면은 7억 5천이 필요해요. 만약에 나라면은 뭐 월세를 이런 식으로 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끼리 각각 한 채씩 3억 7,500짜리 주택을 사는 거야. 왜? 월세를 받으려고. 왜 7억짜리 사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보통 7억짜리 한 채를 사게 되면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요. 보통은 주택 한 채당 가격이 낮을수록, 그리고 서울이 아니고 지방으로 갈수록 보통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편인데, 그래서 다세대를 각자 한 채씩 산 다음에 4%의 수익을 받으면은 각자 1,500씩 1년에 3,000. 둘이 합쳐 3,000이 들어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3,000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이 방식의 장점은 월세잖아요. 그쵸. 매월 돈이 들어온다는 거. 바닥바닥 받을 수 있잖아. 뭐 매월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생기는 거고, 단점은 난 단점 알 것 같아. 그거 있잖아. 뭐라 할까? 이 커뮤니케이션? 세입자랑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해외에 있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커뮤니케이션도 커뮤니케이션이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쨌든 운영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치. 내가 세입자를 어떤 사람인지 알고 받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그치. 모르는 사람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정말 불량 세입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여행을 하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그치, 경우가 생길 그치. 수 있고, 정말 운 나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게 조금 단점인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관상을 볼 줄 알아서 참나. 이제 어쨌든 세입자분을 잘 받아가지고 그냥 운 좋게 잘 만났지. 1년 반째 지금 전혀 트러블 없이.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걸 듣다 보니까는 그게 좀 걱정되는데, 어쨌든 세금이 그 세금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이제 1세대당 1주택이 주택 가격이 9억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나 보증금 이런 게 다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아. 근데 이제 같은 세대인 경우가 많은데 부부는 그쵸. 그거는 다 이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알아서 절세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절세를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건보료가, 이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점수가 측정이 돼서 맞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나오는데, 지역가입자가 또 건물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은 건보료가 이제 납입 중단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1개월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되게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3개월 이상으로. 그리고 뭐 유학을 가 있다거나 올해 해외에 일을 가 있다거나 저희처럼 해외에 오래 있는 경우는 납입 중단 신청을 하면은 바로 이제 중단이 되는
그렇기 맞아, 때문에 부담이 저희도 없어집니다. 사실 이런 그런 집 세금보다 나는 건보료가 되게 부담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쵸. 이게 한두 푼이 아니야. 되게 맞아. 생각보다 엄청 비싸잖아요. 특히 맞아. 지역 건보료는 거의 뭐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점수가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되게 월세만큼 나올걸? 그 정도 맞아요. 나올 수도 있어. 엄청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적금인데 네. 예금은 추천을 별로 안 해요. 예금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적금을 추천드리고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적금에 예금화가 있으니 그건 찾아보시면 되고 이건 좀 더 유동성이 있는 분들 왜냐면 적금이나 이런 예적금은 네. 어쨌든 간에 큰 돈이 한 번에 묶여요. 맞아. 그리고 매월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이면 1년, 2년이면 나중에. 2년 나중에 한 번에 큰 목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 여유 자금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시 재투자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7억 5천을 하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주로 제2금융권에 투자를 하는데 마을금고나 농협, 저축은행 이런 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안전하냐, 위험하지 그러니까.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이런 신협이나 마을금고는 중앙회에서 이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뭐 위험성이 그래. 제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7억 5천이면 5천만 원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5천씩 쪼개야죠. 1금융권 있잖아요. W은행이나 K은행 이런 경우는 모든 지점 통틀어서 5천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W은행 어디 광화문 지점에 넣어놓든 W은행 종로 지점에 넣어놓든 다 합쳐 5천인데 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는 지점별로 5천이에요. 아 그래? 그 종로 지점 5천만 원, 광화문 지점 5천만 원, 연신내 지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높은 한도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무조건 그런 예금, 적금 뭐 이런 거는 1금융권에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을 만나고서 제2 금융권도 나쁘지 않구나. 나는 사실 1금융권에 내가 뭐 정말 몇백억대의 자산가라 그걸 쪼개기가 힘든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몇 억 정도를 넣어놓는 건데 1금융권에 넣는 거 보면은 좀 아깝습니다 많이. 왜냐면 그게... 1금융권은 이율이 정말 낮아요. 맞아. 지금 제가 새마을금고랑 신협 위주로 지금은 넣어놓고 있는데 보통 그런데 보면은 2년 전에 저금리 때 넣은 건데 이율이 4%가 넘어요 보통. 지금은 5%가 넘어. 6%짜리도 있을 거야. 그런 건 어떻게 찾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는 그냥 열심히 발품을 팔면 됩니다.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카페도 가입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번에 저희가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공항 내려서 제주 딱 도착해서 이제 어디 가지 했는데 갑자기 은행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웬 은행 했더니 적금 들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제주 도착해서 은행부터 갔었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그때 특판이 떴었거든요. 그 정도로? 마침 제주 여행을 가는데 그 지점에 특판이 뜬 거야. 그것도 되게 이율이 좋아. 그 정도의 열정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아까 말했듯 유동성, 장점은 안정적이다. 무엇보다 안정적이다. 제일 안정적이구나.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월세 수익보다도 이율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배당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럼 이거는 뭐 저는 뭐 이거를 전액 투자라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난 이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3%면은 꽤 위험한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그냥 솔직히 뭐 반토막 나도 상관없는 돈을 마음은 상관이 있지만 내 인생에 지장이 없는 돈을 넣어놓고 있을 뿐이지 이거를 전액 투자하라면 저는 못해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굳이 말씀을 드려보면은 미국에 있는 주식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매월 1% 이상을 줘요. 근데 미국에다 원천징수 15% 세금을 떼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안 떼요. 근데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종합소득세를 때리는데 그래갖고 3천이 되면 1천만 원에 대해서 종소세를 내야 돼요. 근데 부부잖아요? 반씩 나누면 돼요 또. 그럼 여기 1,500, 나 1,500 하면은 그냥 저 미국 원천징수 빼고는 낼 게 없는 거지. 그러면 정말 딱 그 15% 원천징수 떼고 나머지가 제 돈이고 이거의 장점은 정말 낮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파이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네가 아까 3억 얘기한 거야 그게? 그렇죠. 왜냐면은 이 배당주로 3천 이상을 만들려면은 한 2억 7,200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정도면 있으면 돼요? 네네. 정말? 근데 문제는 언제든 폭락할 수 있다. 주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말씀드리면 주식이 얼마나 안전한데. 그래 우리 저번에 파이어조 2탄 했을 때 우리가 주식은 조금 좀 지양하고 안정자산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주식이 왜 어때서 주식이 얼마나 안전한 주식이 자산인데. 얼마나 안전한데 왜 주식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런 분들이 좀 있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주식을 좋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주식이 떨어져도 마음에 타격을 안 받는 좀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진 분들이라면
보면은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여행을 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맞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이 너무나. 있으면은 하루 종일 거기에만 신경이 쓰여. 맞아. 왜냐면 내가 만약에 7억 5천을 주식에 넣어놔봐, 하루에 750만 원씩 1%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란 말이지. 나는 아니. 그걸 견딜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샀잖아요. 난 되게 적은 금액 샀는데도 엄청 이게 여행을 와도 계속 이걸 보고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또 올라가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이 떨어지면은 기분이 곡절로 더 나빠져. 맞아. 그래서 제가 그런 기분을 느끼기 싫어서 주식을 안 하는 거고, 왜냐면 너무 여행 계속 왔는데 신경을 쓰게 되지. 그런 거에 신경을 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적은 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위험한 것들 넣으면은 2억 7,200 2억 7,200이면은 계속 3천만 원이 연 생긴다. 3천만 원이 생긴다. 그것도 매달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월배당 주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매월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언제든 돈이 부족하면 주식을 바로바로 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단점은 위험하다. 언제든 내가 갑자기 자산이 폭락해서 한국으로 돌아야 될지도 모른다. 오 마이 갓.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가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이 얘기 다 알잖아. 그래갖고 보통 우린 배짱이 나쁜 거, 개미는 좋은 거, 이렇게 좀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둘 다 나쁜 거라고 본다. 왜? 배짱이는 대책 없이 놀기만 하는 거고, 개미는 인생의 즐거움 없이 일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건 사실 젊을 때는 개미로 살고 그 뒤로는 배짱이로 살겠다는 거야. 개미처럼 모아놓은 돈으로.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 너무 일만 하는 것도 너무 놀기만 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본인 인생에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손꼰대로 끝나버렸는데 그게 말만 쉽지 말이 쉽지 그게 힘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 저희가 지금 2명에서 3천을 잡은 거잖아요. 연 3천을 잡았는데 만약에 한 분이라면은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그렇죠.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3천을 썼기 때문에 3천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맞아. 거지. 저희가 사실 저는 이번에 유럽 여행하면 느낀 게, 제가 진짜 아끼고 아낀다면은 둘이서 2천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충분하지. 우리 외식도 은근 자주 하고 집도 되게 좋은 데로 잡고 이런 게 맞아.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부수입이 생겼잖아요. 유튜브 수입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더 쓴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치. 근데 그거를 조금 빼고 좀 집을 약간 다운하고 좀 외식 좀 덜하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한 나라를 다니고. 맞아. 그러면 뭐 2천이 아니라 그 이하도 가능할 것 같고, 맞아. 뭐 정말 조지아 1년 살기를 한다. 맞아. 그러면 1,200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저렴하고 돈이 적어지는 만큼 필요 자산도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맞는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또 정답은 아니니까. 저는 정말 극도로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고, 맞아. 그것도 그렇기 아니고. 때문에 만약에 저는 7억 5천으로 3천을 만들 수 있다, 내가 3천을 쓴다 하고 딱 돈이 맞다, 그럼 저는 파이어 안 해요. 그 당시에 저는 무조건 잉여 자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남아야 되고 어떤 비상시에 쓸 돈도 항상 모아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 돈으로는 못하고, 저는 이제 더 필요했는데 어쨌든 파이어 후에 여행하는데 돈 필요한 것만 계산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들 여러분에 맞춰서 여러분의 뭐 라이프 생활이나 여러분의 취향이나 뭐 그런 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 라이프 스타일과 본인의 소비 습관, 본인의 투자 스타일,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에 맞는 전략을 짜는 거지. 그치. 쟤는 얼마가 있어야 파이어를 했나, 얼마가 있어야 할 수 있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맞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이 얼마를 가진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근데 좀 질문이에요. 궁금하다고. 궁금한 거 어떡해. 그래갖고 말 궁금했다 치자. 내가 예를 들어 저는 30억으로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 기분이 어때? 난 못하겠네 이러겠지. 그치. 제가 5억으로 파이어 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 저 뭐? 돈으로 어떻게? 어떡해. 어차피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본인에게만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군요, 손꼰대 씨. 알겠습니다. 저렇게 꺽깍거리네. 귀여워. 오리가 말 좀 그만하래요. 너무 귀여워. 아무튼 네, 파이어족 제3탄을 이렇게 원래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4탄은 정말로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주제, 파이어족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럼 그건 언제 올릴까요?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그것도 6개월 뒤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2개월. 아 그래요? 약속. 2개월 공약. 약속. 그 손가락이 왜 이렇게 짧아? 지금 우리 아빠 욕한 거야? 아니야. 왜? 우리 아빠 손 닮은 건데? 그래? 난 몰랐어. 그거 뭐 손가락 짧은 게 여기야? 아무튼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다시 오우리드로 돌아가서 오우리드 진짜 좋거든요. 오우리드 본격 영상. 그쵸. 다음 오우리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파이어족 4탄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 너무 오바.
거야?